중국 전체 집이 5억 채가 못 되는데 미분양이 1억 채예요? 미분양이 6천만 채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들어가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아이고 그 빈집이 그 미분양 빈집이 CNN이 1억 채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막 6천만 채다 보도를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것 가지고 이제 중국 망했다고 막 중국 경제 전문가 뭐 하는 사람들이 중국 막 이제 뭐 미분양이 뭐 얼마고 뭐고 어떻고 허문다가 어떻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죠. 근데 한번 보면 이렇게 어느 누구라도 한 번도 미분양이 1억 채나 돼? 6천만 채나 돼? 그럼 1억 채, 6천만 채라는 게 어느 정도야? 도대체 중국의 집이 전부 몇 채가 믿지? 그 당연히 생각을 상식적이라면 그 당연히 그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니에요? 저 말이 맞아? 아까 중국의 빈집이 7억 채? 아니 중국 주택수가 또 3억 채? 중간 잘라서 5억 채인데 실제로 그 정도예요. 5억 채가 조금 못 돼요. 중국 전체 집이 5억 채가 못 되는데 미분양이 1억 채예요? 미분양이 6천만 채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게 저 CNN, 월스트리트저널 외신들이 보던 게 엉터리야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름이 없다 보니까 우리를 더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딱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접한 순간 CNN 1억 채, 6천만 채 하는 순간 딱 중국은 집이 전부 몇 채지? 부탁 일어나고 컴퓨터 두두두두기가 찾아봐요. 그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리서치 능력을 비교를 하면은 물론 뛰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마 몇 배 차이 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 그도 여러분들이 중국의 전체 주택수가 몇 채인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국내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그러면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1억 채 6천만 채를 하고 야 이게 엉터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정말로 진짜 중국의 지금 부동산 주택이면 주택의 미분양이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면 무엇이 어떻게 심각하고 하는 것이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실제 팩트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뭐가 있죠? 다 영상만 있어요. 영상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카메라 들고 가서 비어있는데 쭉 찍고 되게 심각합니다. 영상만 있어요. 일본경제신문 같은 경우도 영상 실제로 중국의 전체 주택수가 얼마고 정확하게 미분양 주택이 얼마고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면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물론 중국이 이렇게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라는 국가와 정권이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내놓은 자료인데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중국 문제 부동산 심각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지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부 중국 모든 걸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 정치 전문가는 뭐냐고 유튜브에 그냥 난장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어떻게 보면은 한국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100% 정확하다라는 걸 보장해주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엉터리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1억 채가 빈집이다, 뭐 6천만 채가 빈집이다. 중국이 곧 망한다. 중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졌다. 뭐 이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냥 영상 딱 찍어가지고 심각해.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한 거 알죠 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객관적으로 정말로 얼마만큼 이렇게 뭐 주택이면 주택만이 문제인가요?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상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그런 유원 시설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무슨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각각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뭐가 어느 정도 지금 부실이나 어떤 부실 위험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뭔가 공식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그 부정을 해버리면 정말로 지가 하느님이든지 아니면은 가서 발로 뛰어가지고 중국 전국 방방곡을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해서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소리들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만 해서 위기론을 치운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위기했는데 이제 관광객들 이렇게 풀어갖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까? 부동산 이제 털려고 난리 나는데. 중국 출장 갔을 때 빈집 있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자기 나라의 빈집에 대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랑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자기는 상대적이죠. 네.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 수에 비해서 진짜로 실제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채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가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현실의 팩트에 가까운 것들을 추정해 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중국의 부동산 이제 저기서 이제 막 몰래 들어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머리도 두르고 이제 막 하고 있어. 찍어요.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중국 전체가 그런 걸로 보여버려요. 전체가. 그다음에 1억 채야 미분양이 6천만 채야. 이 CNN이 그랬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랬어. 월스트리트 그 기사를 쓴 CNN 기사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지가 발로 뛰어서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 조사해서 했냐 이거예요. 저도 그냥 때린 거예요. 감으로. 자극적인 기사 쓰고 싶어서.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엉터리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중국도 생각을 해보세요.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매년 예를 일정 주기별로 이렇게 센서스 조사를 하는 인구 조사.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 조사나 이런 조사 공산당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인구 조사, 뭐 주택 조사, 그다음에 소득 조사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전국적으로 실수 조사를 한 거잖아요. 거대한 그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 조직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실수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산당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한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죠. 한국은 똑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뭐라고 해주고 설문조사하면 그걸 해줘야 알 수 있잖아요. 안 해주면은 그거 누락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하면 두드러 맞아요. 중국은 그 조사원이 응대 안 하면은 두드러 맞으니까 벌금 물고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자료들이 어떤 신뢰성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 최소한 중국의 미분양 주택이 1억 채다, 6천만 채다라는 막 말들을 하기 전에 비록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신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전체 주택 수가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 우리 또 그런 통계들 많이 내잖아요. 한 집당 몇 명씩 살지? 또 있고, 이거 집 지은 지 몇 년 됐지? 새로 진 집은 지금 1년에 몇 채를 짓지? 이런 거 얼마든지 그건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만 빼놓고. 저만 빼놓고 아무도 안 한다. 중국이 이미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예전에 미국 경제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 변화라든지 또 성장력이라든지 혁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를 앞질러 가지고 미국이 이제 쪼그라든다 이런 게 또 막 이른바 이제 그 친중파가 한국에서 득세할 때는 그런 친중 세력들이나 친중 언론들이 할 때는 그런 게 또 막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또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중국이 쪼그라들어서 다시 미국은 못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고서에서도 이미 분석해서 내놨죠. 미국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전망 이렇게 딱 했더니 미국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때는 있어도 못 따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전에 보고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이렇게 보시면 있죠.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내다보고 그래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고려해서 전망을 하고 세상이 50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그 당시 그 수준의 50년 후의 모습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거꾸로 거슬러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50년 후의 모습, 이런 목표를 정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이 정도, 50년 후에는 이 정도로 꼭 달성해야 돼.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 후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해야 되고 20년 후에는 또 무엇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고 10년 후, 5년, 3년 후, 2년, 1년 그래서 지금 거슬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백오데이션에 의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그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그 장기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최적화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냉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 지금 한국 사회가 20세기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정치의 그 수렁 이렇게 나락 속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미 구제불능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20세기 정치판에 나락이 빠져서 구제불능 상태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 보도나 이런 것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기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20세기의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시각으로 보면서 그걸 그 목소리 큰 놈이 이제 전문가가 되고 이기고 한다 이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가 미분양이 중국 이제 망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망할까요? 부동산 때문에 망할까요? 부동산이 아니라고 치면 중국이 망할까요?